2020년 전남 지역으로 옮겨오는 도 공무원 교육생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16개 시군이 유치에 나선 가운데 순천시가 250억 원대의 건축 기부를 받아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섬 관광 육성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여수 지역의 관광, 섬 관광 자원이 그 중심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도 광양만권 항만 개발을 위해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보다 200억 원을 더 확보해 항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조 상습 피해 양식장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가두리 시설의 현대화 등의 예산이 투입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020년 광주에서 전남으로 이전되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남 16개 시군이 유치에 나섰는데 순천시가 250억 원 규모의 건축 기부를 약속받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오는 2020년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지역으로 이전됩니다. 한 해 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전남 16개 시군이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육원 부지 매입과 건축비는 500억 원 규모. 이 같은 재정 부담에 순천시가 향토 기업에 건축 기부안을 내놨습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 유치되면 부영그룹이 250억 원을 들여 건물을 건립해 기부한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기업으로부터 기부 확인서를 받은 데다 토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동하고 생활관을 건립 건축 비용을 250여 억 원을 부담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전달받아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로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4일부터 도내 16개 시군 21곳의 후보지에 대한 실사에 나섭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최종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현지 실사가 끝나면 전남도청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장 최고 득점을 받은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치 파급 효과 때문에 유치 경쟁이 뜨거운 전남 공무원 교육원. 건축 기부라는 순천시의 새로운 제안이 최종 후보지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 시책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섬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개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 전해의 자연 환경을 간직해온 여수의 섬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를 찾는 섬 관광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섬을 찾은 관광객의 수가 300만을 금년에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런길로 유명한 금오도, 그리고 계도와 사도, 낭도, 요 사이에는 손죽도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치단체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캠핑과 생태 휴양, 어촌 체험, 하이킹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이에 앞서 체계적인 섬 관광 개발 계획부터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시 섬 마스터 플랜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그것을 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그런다면은 섬의 도시 여수.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의 도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특히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이런 선착시설, 그죠? 또 선착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의 어쨌든 개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수부가 비수기 섬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작한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도 현재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향후 지역 섬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와 광양 지역 항만 개발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1,2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항과 광양항 개발 사업 등에 투입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00억 원 늘어난 1,225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별로는 여수 신북항 건설 사업 412억 원과 함께 율촌 일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90억 원, 거문도항 재해 취약지구 보강 107억 원 등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수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35살 강모 씨가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0일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쓰러진 이후 뇌사 상태에 빠져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강 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폭행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던 올해 적조 피해가 경남 동해안보다 전남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수두룩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올해 적조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고밀도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처음 적조가 발생했던 경남과 동해안에서 24억 원의 피해가 났고 뒤늦게 적조가 출현한 전남은 32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3년보다 더 밀도라든지 범위가 좀 지납니다. 고밀도였습니다. 그만큼. 재난복구 기준이 큰 고기와 작은 고기로만 나뉘어 있어 성장기, 중간 크기 어류가 작은 고기로 보상돼 어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산소 공급기 지원은 적조 피해를 겪는 모든 지자체의 요구입니다. 재난복구 지원금이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할 시에 5천만 원 금액이 넘어가면 초과해서 방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는 적조 피해 해역에 양식장을 옮기고 전복과 해조류 등 적조의 강한 품종으로 양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어류 품종도 양식장별로 세분화해 적조 대응 체계를 꾸리고 적조 발생 조사도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가장 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모니터링 체제를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적조 대응 방안들은 다음 달 열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박상욱 전남 미래교육위원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순천 곡성 선거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상욱 위원은 언제나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만을 강요당했던 성난 순천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남지역본부 본부장과 전교조 전남지부 부지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양지역 유관기관 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지역 10여 개 유관기관 단체로 구성된 LF 프리미엄 아울렛 대책위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양시의 LF 관련 소송의 부분 패소로 공사가 결국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러 지역사회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와 LF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임직원들을 위한 인근 지역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광양지역 주소 갖기 운동, 광양지역 소비 촉진 운동 등 경제 활성화 대책에 동참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2015 예향남도 예술인의 날 행사가 오늘 순천 에코그라드 그랜드볼룸에서 전남예총 주최로 열려 남도 예술인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승정 전남예총 회장은 올 한 해도 예향 전남 예술인들은 도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박행임 국악인과 김하정 발레 예술감독 등 20여 명이 전남도지사와 순천시장 등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클럽인 광양제철고가 오는 15일 일본 나가노에서 열리는 2015 J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에 K리그 18세 이하 대표로 참가합니다. 일본 나가노 미나미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J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은 한국 대표인 광양제철고를 비롯해 일본 대표 2팀, 네덜란드 1팀 등 모두 4팀이 참가해 팀별 3경기씩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클럽 광양제철고는 지난 8월에 열린 2015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겨울철 놀이 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작년에 7만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썰 매장도 함께 개장했습니다. 개장식 현장에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폭죽과 함께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을 축하하는 피겨스케이팅 공연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접할 수 없는 건데 시청 앞에 생겨서 좋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들 반에서 놀러 왔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올해로 3년째 문을 연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지난해 안전 문제로 스케이트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만 6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야외 썰매장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예전에는 논에서 얼음이 얼면 거기서 썰매를 만들어서 탔던 기억이 나는데 좀 인공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 2월 2일까지 54일간 휴무 없이 운영되는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밤 8시 20분까지 운영됩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4차례씩 무료 강습도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공개 스포츠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겨울방학 동안에 아름답고 지난해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은 모두 7만 5천여 명. 광주시는 얼음썰매장까지 추가로 개장된 만큼 올해는 10만 명이 스케이트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의회 50만 원, 순천시 나간면 동네마을 주민 36만 원, 내동마을 주민 23만 원, 남내마을 주민 14만 원, 금산마을 주민 11만 5천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주민 34만 6,500원, 양화마을 주민 13만 3천 원, 고흥군 복례면 신금마을 주민 20만 원, 예내마을 주민 10만 8천 원, 여천 도깨비시장 노점 3인 1동 20만 원, 순천시 향동 12통 주민 32만 3천 원, 행로 경로당 회원 13만 원, 주민센터 민원실 모금함 5만 2천 원, 순천시 서면 대구 1구 마을 주민 19만 원, 여수시 여서동 경남아파트 박소현 15만 원, 한전 KPS 거금 출장소 김평중 10만 원, 여수타이거즈 회원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가 일반에 공개 매각됩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경쟁 입찰 결과 유찰된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웅천동 관광휴양 상업용지에 대한 재입찰 공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매각 예정 가격은 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3개 부문 수상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계 부문 최우수,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부문 최우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우수로 3개 부문이나 성과를 거뒀습니다.